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실제 LLM 사용 사례와 서비스에서 모델 최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강남 언니 팀의 고준서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를 간단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강남 언니를 운영하고 있는 힐링파이퍼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올해 9월에 입사해서 현재는 ML 플랫폼 구축이랑 여러 알고리즘 개선 그리고 최적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을 창업을 해서 3년간 인공지능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대회와 강의들에 나가고 있습니다. 링크드인과 유튜브에 여러 영상이랑 관련된 게시글들 올리고 인공지능 개발 트렌드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되게 좋은 기회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인데요. 왜냐면 제가 디파이를 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 개인 서버에 디파이를 설치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링크드인이랑 유튜브를 통해서 디파이를 몇 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보다도 더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강남원 입사하기 전에 제가 제작을 했던 나갔던 대회에서 제작을 했던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서비스의 비용적인 거를 최적화했던 그런 기법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허락을 받아서 강남 언니의 여러 인공지능 활용 사례 중에 LLM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네. 제가 나갔던 대회는 원티드랑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주최한 프롬프톤이라는 대회인데요. 원티드와 네이버의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대회입니다. 저는 거기서 총 170팀계 중에서 상위 3개 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품질 상을 수상을 해서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저는 강남 언니 입사하기 전부터 성형 시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성형 수술이나 시술에 관련한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성형 수술은 전문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성형외과에 가지 않으면 정보 획득이 어려운 정보 비대칭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형과 관련된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면 소비자의 이런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인공지능 성형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아래 주소에 가시면 실제 서비스를 사용해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고 고민이나 비용, 부작용, 기대 효과 등 다양한 내용들을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모를 준비해 왔는데요. 데모를 잠깐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형 코디네이터 서비스가 있고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눌러서 검색을 해보면 관련된 수술을 찾게 되고, 관련된 수술을 이렇게 콧등 융비술이라는 수술을 검색이 되면 관련된 뉴스나 커뮤니티 의견들을 짧게 살펴볼 수도 있고, 클릭하면 들어가게 되고요. 성형 코디네이터가 작성한 이런 의견들을 검색을 해서 알려주고, 그걸 바탕으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 추가적인 질문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봐서 그것과 관련된 답변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가 강남언니 입사하기 전에 개발한 프로젝트로 강남언니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레그라는 기술을 활용해 주었습니다. 레그는 LLM에 질문을 할 때 미리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질문을 답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모델이 틀리지만 그럴듯한 답을 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성형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잘못된 정보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레그라는 기법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일반적인 레그와는 살짝 다른 기법을 사용해 주었는데요. 일반적인 레그는 벡터 기반의 검색을 하는 반면에 저는 유사도 매치 기반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유저의 쿼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쿼리와 관련된 성형 시술에 대한 문서를 담고 있는 인덱스 23 이런 인덱스를 찾아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어떤 문서 중에 예상 결과, 목적, 어떤 문서를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서들을 찾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실제 문서를 긁어와서 그 문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답변을 생성하는 기법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 뒷부분은 레그의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하고 앞에 부분은 이제 LLM 리트리버라는 제가 새로 대화를 하면서 개발한 기법을 사용해 주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도 되게 길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가시면은 요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톤 검색하시면 아마 테디노트님의 라이브에 나온 강의가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세한 내용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보다는 살짝 아키텍처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비용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파이썬에 좀 익숙해서 파이썬으로 만들 수 있는 웹 서비스인 플라스크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해 주었습니다. 플라스크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라스크는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를 렌더링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은 그 요청을 아까도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수술인지 찾고 어떤 답변을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하는 동안 유저는 흰 화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완료된 후에 화면을 보기 때문에 되게 긴 딜레이 타임이 걸려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저의 경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을 하였는데요. 보시면은 저희는 중간에 플라스크 대신에 패스트 API라는 백엔드 서버를 두었고 그 앞에 리액트를 두어서 유저가 한번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유저는 한 번에 리퀘스트를 보내지만 프론트엔드 서버는 백엔드 서버와 계속 통신을 하면서 질문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들이 유저에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수술 정보 보여주고 그 다음 커뮤니티 의견 보여주고 어떤 거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보여주게 됨으로써 유저가 되게 오랜 시간 흰 화면을 봐야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 유저의 경험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백엔드 서버에서 여러 크롤러랑 챗GPT와 함께 문서를 리트리빙하는 것까지 백엔드 서버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프론트엔드 서버는 이 백엔드 서버와 통신을 하며 수행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서버를 저는 컨테이너 서비스인 여기 EC2라고 했지만 다른 타사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EC2와 똑같은 서비스에 올려놓고 서비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고 한 달가량 이렇게 서비스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9만 원이라는 서버 영수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서비스는 모델 추론이나 복잡한 라이브러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픈AI와의 서버의 통신 그리고 크롤링 그리고 문서 탐색 등 간단한 작업들만을 수행하게 되는데 서비스가 수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서비스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제가 포트폴리오 용도로만 잠깐 사용하는 정도인데 이걸 9만 원이나 들여서 유지를 하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WS의 서버리스 구조를 활용을 해주는데요. 이 서버리스는 람다라는 서비스입니다. 람다는 서버리스 구조로 하나의 람다에 하나의 함수 하나만 띄워놓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API 엔드포인트를 열어둘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구동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하지만 반응 속도는 조금 느립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체감될 정도로 느리지는 않잖아요. 적당한 속도에 적당한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만한 웹페이지 정도를 만들 수 있어서 사용자가 많지 않다면은 적은 비용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직접 본인만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으실 텐데 그냥 일반적인 서버를 운영하는 것보다 이런 람다를 활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아키텍처를 좀 수정을 하였는데요. 람다는 함수 하나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안에 기능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함수들을 다 람다 하나씩으로 분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리액트에 있는 빌드를 통해서 프론트엔드 스태틱 서버로 만들게 되었고 이거를 이제 S3라는 AWS의 서비스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프론트엔드에서 람다와 통신하도록 하였고 람다에서는 기존 패스트 API에서 수행하던 백엔드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주었습니다.
람다는 파이썬을 지원하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코딩한 내용을 별로 어려움 없이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구조를 통해서 효율화된 서비스가 탄생을 하였고, 아까 보여드린 데모 사이트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모두 서버리스 서비스를 통해 구현이 되어 있고, 시간당 요금이 부과되는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아니라 요청과 리퀘스트의 크기로 부과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잠깐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엔 되게 적합한 구조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라우트 53에서 리퀘스트를 받고 리퀘스트를 보내주는 URL을 만들어진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S3라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웹을 띄워넣게 되고, 요거를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ACM이라고 아마존 서티피케이트 매니저에서 HTTPS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고요. 또 하나의 라우트 53은 API 게이트웨이로 향하게 되어서 람다의 처리들을 처리하게 되고, 클라우드 와치에서 요 로그들을 감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얼마를 아꼈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아끼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80 정도, 9만 원 정도 청구되던 요금을 감소할 수 있었고, 이번 달에는 아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써주실지 모르겠지만 한 $1 정도 저번 달엔 나왔고요. 다음 달에도 아마 더 적은 비용이나 비슷한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운영 비용으로 인해서 원래 포트폴리오가 내려갔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서비스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그 질문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거 우리 회사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혹은 내 거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서비스에서 이런 방식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람다는 모델 서빙과 같이 구동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로딩이 오래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고객 경험을 해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언니에서도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언어 모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언니도 이렇게 어떻게 LLM 옵스를 구성을 하고 이런 비용들을 최적화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 강남언니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후기를 분석하는 LLM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 그림과 같이 실제로 강남언니 어플을 설치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상단에 좋았던 점이랑 아쉬운 점을 클릭할 수 있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점을 누르면은 후기에서 이런 좋았던 점을 실제로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평점순 혹은 추천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을 해서 아쉬운 점과 좋았던 점을 보여주는 기능들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의 경험 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언니의 후기는 일반적인 이커머스와 다르게 개인정보 보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와 관련된 도메인을 다루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확실하지 않고 유출의 위험이 있는 서버 외부로의 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GPT나 제미나이 같은 API 형태의 모델을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들 중 하나의 모델을 선택을 해야 했는데요. 강남언니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최적화된 버트나 코버트뿐만 아니라 여러 감성 분석 모델들을 고려를 해주게 되었고, 파인 튜닝이나 사전학습을 통해서 이를 잘 활용해 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미용 성형이라는 강남언니의 도메인 특수성이 이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기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후기 정보 자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전학습을 위한 오픈 데이터들이 많이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언니는 자체적인 LLM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기존 LLM 오픈소스 모델들도 충분히 성형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인공지능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강남언니 LLM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라마 계열의 모델을 성형 관련 내용이 잘 포함되도록 여러 가지 튜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행 내용은 저희 내부의 데이터가 공개가 오래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답지 못했지만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LLM을 튜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튜닝 작업을 해보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실제로 결과가 원하지 않는 대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 원하는 결과와 최대한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저희는 포맷 프롬프팅과 퓨샷
기법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여서 추론 결과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포스트 프로세싱 기법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모델을 통해 실제 부정적인 부분이나 긍정적인 부분을 문장 내 탐지하고 탐지한 결과가 퍼펙트 매치하다면은 유사한 부분을 탐지되도록 하고 유사도가 일정 수준 이상 높은 문장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표기하게 하거나 혹은 유사도가 너무 낮다라고 하면 표기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모델의 실수를 실제 외부의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모델을 저희는 어떻게 서빙을 하고 있을까요? 강남언니는 하루에 2,000개 이상의 후기가 작성되거나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남언니 LLM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빙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추론을 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저희 강남언니는 실제 후기에 대한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하여 좋은 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가짜 후기를 모니터링하거나 불건전한 컨텐츠들을 탐색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만약 가짜 후기거나 불건전한 컨텐츠일 때는 긍정이나 부정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런 후기까지 불필요하게 언어 모델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24시간 내내 클러스터를 통해 GPU 클러스터를 통해 모델을 서빙하게 된다면 그 비용 또한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루에 2,500개의 후기가 달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분당 1개에서 2개 정도의 후기가 달리게 되는 것인데 요거를 위해서 LLM 모델을 항시 구동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동 방식을 오프라인 인퍼런스 방식으로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리면은 후기 데이터를 모았다가 일정 시점에 배치를 처리를 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적재를 하는 것이죠. 조금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실제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시간들에 후기가 쌓이게 되면 이 후기를 전부 모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유저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후기 모니터링을 GPU 클러스터 가동 시간에 맞게 가동을 하게 되고요. 그 시간에 다른 ML 모델들과 함께 배치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저렇게 분석이 안 됐던 후기들이 분석이 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아쉬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 누르게 되면 저렇게 분석이 완료된 후기가 먼저 보여지게 되고 분석이 안 된 후기들은 실제로 보여지긴 하지만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눌렀을 때는 보이지 않게 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추론 계산을 하여서 실제로는 24시간 내내 돌려야 됐었지만 2시간, 3시간 정도면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게 비용을 최적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서빙 환경과 서비스 제약 조건들이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서비스에서는 모델의 비용 관리가 매우 중요한 측면인데요. 개인적으로 할 법한 토이 프로젝트나 혹은 조금 규모 있는 서비스들에서 모델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실제로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각자 기업에 맞는 최적화된 방법과 추론 서비스를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